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서머랠리가 기대되는 요즘 시장입니다. 2차전지, 반도체 할 것 없이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제 좀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대형주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주는 좀 중소형주가 약진을 했는데요. 최근 한 달 시장을 보면 다음 주에는 소형주로 순환매가 돌진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요. 박우신의 주간 승부를 통해서 다음 주 함께 예측해보시죠.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는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권미정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꼽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함께 불러볼까요? 네,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전일이었죠. 이제 목요일까지의 거래를 한 꼭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다라기보다도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의중을 이제 수급적으로 좀 나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전일까지는 동시만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시만기까지는 이게 미국 시장이 좋더라도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좀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이번 한 주를 보면 코스피 쪽이 오히려 지수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니까 버거운 모습들이 있었던 게, 저는 이게 만기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 과연 이제 코스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다행히 이제 오늘 20포인트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지금 외국인들은 지수를 잡아두는 과정에서도 선물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속 매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오늘 장 초반에 한 4천 개까지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결국 외국인들은 이제 하방 베팅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수급들을 현재 구간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나타낼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추가로 상승하길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박우신에게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바로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를 가지고 왔고요. 권미정 캐스터는 경기 불황에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음식료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음식료주, 과연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6월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3번이나 경신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농심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28% 이상 상승한 농심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음식료 업종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심의 상승 이유는 1분기 호실적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 업종이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라면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의 매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 곡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과 또 해외에서 K푸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먼저 국제 곡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국제 곡물 가격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피크아웃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3대 주요 곡물 가격은 올해 들어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옥수수는 지난해 고점 대비 34%, 소맥은 무려 50%, 대두는 26%나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제품 가격은 인상한 상태지만 원재료 가격은 앞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2분기 마진 스프레드 기대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와 유엔 측이 현지 시간 9일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좀 장애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곡물가의 큰 흐름은 하향 안정화로 들어가지만 최근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곧 이루어질 협상 결과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음식료 기업들의 해외 호실적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해외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1분기 해외 매출에서는 큰 성장을 이뤄낸 종목으로 농심과 삼양식품 그리고 CJ 제일제당이 꼽히고 있습니다. 농심의 1분기 해외 매출액은 전년비 24%, 삼양식품은 18%가 늘어났고요. CJ 제일제당도 1분기 북미 매출로만 1조를 돌파하면서 15%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농심은 북미 매출이 전년비 4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 단가가 국내보다 비싸고 또 가격 인상에도 다소 둔감하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해외 실적에도 꾸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0.4% 상승을 했고요. 이번 일주일에만 52주 신고가를 2번이나 경신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번 살펴볼까요?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일주일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5%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업종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는 조금 쉬어갑니다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 흐름을 좀 꾸준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소 소외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열어주시는 박우신 대표님, 이번 주 잘 갔던 음식료주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좋을까요?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보면은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긴축의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도 통과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이 산업의 어떤 주기로 봤을 때는 바닥이다.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제 시클리컬 업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굳이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영업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변수가 아직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엘니뇨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내지는 이제 전쟁과 같은 이제 어떤 그 변수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K푸드에 대한 관심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결국은 이 K 콘텐츠의 역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계단을 좀 밟다 보니 결국은 그러한 컨텐츠 내에서 소비가 되는 이제 것들에 대한 그런 음식료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된 움직임들 말씀해주신 농심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선 K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황 바닥론은 있지만 아직까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남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료 업종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살펴볼 섹터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30년마다 돌아오는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10년 더 앞당겨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격포제의 주가 상승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지원 캐스터의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조선주가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이라는 격포제에 힘입어 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조선업 3차 슈퍼사이클의 조기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과연 백고동을 올릴 수 있을지 상승 모멘텀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입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이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최근 17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5월 신조선가 지수는 170.1로 2007년에서 2008년 조선업 슈퍼사이클 당시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10.03포인트 상승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신조선가가 상승한 것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 부족인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 수주 모멘텀도 늘어나고 있죠. 국내 조선 3사인 HD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모두 LNG 운반선 위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했으며 고부가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도 발주된 LNG선의 90%를 국내 조선업계가 싹쓸이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16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4척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 부문에서 2023년에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LNG 운반선에서 5년 이상 한국 조선소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카타르 LNG선 40여 척의 2차 발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업계 수주 기대감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조선주의 경우 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주분을 매출로 인식하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선가 대비 인건비 상승 속도가 회사 이익을 훼손할 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과 원자재값 안정세로 후판 가격이 제한적으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도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60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한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150억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도 각각 823억 원, 그리고 1,2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또 정부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선산업 수주 적정성 확보 및 고부가 가치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산업부는 시황별 적정 수주 기준과 금융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또 조선산업의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 및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조선 산업인력은 지난 2014년 178만 명에서 2021년도 7만 명까지 급감했죠. 인력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연내 국내외 인력 만여 명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주인 조선기자재주도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조선기자재 관련 상장사 27곳의 평균 수익률은 약 15%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좀 올라서인지 오늘은 다소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조선기자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역시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STX중공업은 보합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STX엔진 0.4%의 하락, KSP도 0.4%가량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 조선주 선가 증가부터 수요 확대, 또 정부 지원까지 조선주 호재가 참 많은데요. 조선주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랑 또 일정 부분 부합되는 것들이 있는 게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매크로 이슈들 내에서 많이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금리보다도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리세션이 어느 수준, 어느 길이, 언제 뭐 이런 언제 올 수 있는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를 오히려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하죠.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업종, 그러한 산업군들이 오히려 매기를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시크리컬 업종의 대표 주자 중에 또 하나가 이 조선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보면 기계 업종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들을 최근 들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 잔고를 가지고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이 수주 잔고는 사실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미 돌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가파르게 이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싸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올해부터 돌아서는 업체들이 다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수주는 이미 뭐 작년부터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한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IMO에서 환경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트렌드에도 사실 부합되는 섹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이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끌고 가주는 그러한 촉매제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이 눈에 띄고요. 또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도 주목해야 할 점이군요.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조선주 대 음식료주,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예, 저는 뭐 조선주를 골랐고요. 사실 음식료주는 약간 조금 더 확인하기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조선주는 사실 약간은 좀 길게 봐야 되는 섹터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최근에 좀 단기 상승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간 승부주니까 다가오는 한 주에 눌림목을 잘 공략하자 이런 관점으로 조선주를 저는 주간 승부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두 업종 모두 좋지만 주간 승부주기 때문에 조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조선주의 매력의 근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기적으로 이 섹터는 좀 봐야 돼요. 가장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트렌드에 가장 부합되는 기업 이 두 기업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공교롭게 이제 둘 다 H자가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의 그 할인 요인이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 할인 요인 대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할인을 좀 과도하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들의 그 중장기적인 실적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한데 아까 이제 LNG선 수주 현황에서도 나왔었어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14척으로 가장 많은 LNG선 수주를 상반기 때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수주 목표치를 이미 지금 몇 달 아직 반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200%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진행 방향 그리고 그 속도가 시장이 기대하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일단 주가가 싸고 그리고 결국 조선 산업의 핵심은 수주인데 이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주가가 최근에 단계 많이 오른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한 2달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눌림목 구간 잘 포착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하겠는데 매수하기 제일 좋은 가격대는 저는 10만 원 요 언저리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HSD 엔진인데 요 HSD 엔진은 이제 앞에 영문이 3개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HSD 자체가 주요 이제 그 조선사의 약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주요 조선사로 이제 엔진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HSD 엔진은 지금 사실 친환경 선박 증가에 이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요 DF라고 해서 이중연료 관련된 엔진, 요 이중연료 엔진 위주로 수주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 DF 엔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이제 채택이 되는 그러한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또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 게 하나계열 편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하나계열에 이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계열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특히나 이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친환경에 더 어울리는 소위 친환경 엔진 개발에 조금 더 가속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약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선 중장기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역시나 이제 이 회사도 조선 기자재 업체지만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수주 산업군에 속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결국 이 엔진에 대한 수주죠. 말씀드린 대로 DF 엔진 위주로 수주도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6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탄탄한 수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중장기 투자에 좀 어울리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하겠는데 이 종목이 지금 한 9,200원 정도 해요. 이 종목도 역시 한 9,000원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종목으로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해보자. HSD 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조선주의 매력이 조금 더 높았고 또 관련된 토픽 두 가지는 조선주는 HD 한국조선해양, 조선기자재안에서는 HSD 엔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의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